한정사, 나의 글들 속에 담겨 있는 가장 훌륭한 모든 것들에 영감을 주고 부분적으로는 그것들이 저자이기도 한 그녀. 진리와 정의에 대한 높은 식견으로 내게 늘 아주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주었고 그의 칭찬이 내게 최고의 보상이 되었던 나의 친구이자 아내였던 나의 사랑하는 그녀를 기억하고 비통해야 하며 이 책을 그녀에게 헌정한다. 내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써왔던 모든 글들과 마찬가지로 이 글도 나의 글인 동시에 그녀의 글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글은 그녀의 손을 거쳐 수정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이점을 별로 누리지를 못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 몇 군데는 그녀의 손길에 의한 좀 더 주의 깊은 재검토를 위해 유보해 두었었는데, 이제 그녀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 글은 그녀의 손길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아무도 따라갈 수 없었던 그녀의 뛰어난 지혜를 통해 동기부여와 도움을 받지 않은 채로 나 혼자만의 힘으로 글을 쓰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녀의 무덤 속에 매장되어 버린 저 위대한 사상들과 고매한 감성들을 그 절반만이라도 이 세상에 해석해서 전달할 수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 훨씬 더 유익을 전해주는 자가 될 수 있으련만. 제1장 서론. 본서에서 말하는 자유. 내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철학적 필연론으로 잘못 명명된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져 온 이른바 의지의 자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민적 자유 또는 사회적 자유, 즉 사회가 개인에 대해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그 한계에 대한 것이다. 이 주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문제 제기조차 제대로 된 적이 없었지만 이 시대의 실천적인 논쟁들의 근저에 잠복해 있으면서 그 논쟁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머지않아 미래에 아주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새롭게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까마득한 옛날부터 인류를 괴롭혀왔던 문제였다. 하지만 최근에 문명이 진보하면서 인류 중에서 좀 더 개화된 부분들이 생겨나면서 이 문제가 새로운 조건들 아래 놓이게 되자 이전과는 달리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게 된 것일 뿐이다. 자유와 권리의 갈등은 인류 역사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오래된 것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리스와 로마와 영국의 역사들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하지만 옛적에는 그러한 갈등은 시민들 또는 시민들 중 몇몇 계급들과 정부 간에 존재했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은 정치적인 지배자들의 폭정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의미했다. 지배자들은 필연적으로 피지배자들에 대해 적대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리스의 몇몇 대중 정부들을 제외하면. 지배자들은 한 사람의 지배자일 수도 있었고, 한 지배 부족이나 계급일 수도 있었다. 그들 권력은 세습 또는 정복으로부터 생겨났다. 그 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피지배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되는 일은 없었다. 그 권력의 압제적인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사전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는 경우에도 사람들은 그 절대적인 권력에 감히 도전하지 못하였다. 아마도 처음부터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들의 권력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도 인식되었다. 권력이라는 무기는 외적을 물리치는 데만이 아니라 신민을 억압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 공동체 안에서 힘이 약한 구성원들이 수많은 독수리들에 의해 잡아먹히지 않게 위해서는 가장 힘이 센 독수리를 세워서 나머지 독수리들을 통제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독수리들의 왕은 다른 수많은 독수리들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양들을 잡아먹는데 열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양들은 그의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들을 늘 경계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했다. 그래서 공동체를 염려하는 애국자들의 목표는 지배자가 공동체에 대해 행사하는 권력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이다. 그들이 자유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바로 그러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제한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시도되었다. 첫 번째는 정치적 자유들 또는 권리들이라고 불리는 영역들, 즉 권력이 간섭할 수 없는 영역들을 정해놓고서
지배자가 그 영역들을 침범했을 때에는 그것을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여 특정한 사항에 대한 저항 또는 전면적인 저항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대체로 시간적으로 좀 더 나중에 사용된 방편으로서 지배 권력이 행하는 좀 더 중요한 행위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동의 또는 공동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모종의 집단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그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제한 방식 중에서 첫 번째에 대해서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지배 권력은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에 두 번째 방식과 관련해서는 사정이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두 번째 방식을 관철하는 것 또는 이미 일정 정도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완전하게 관철시키는 것이 어느 곳에서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주된 목표가 되었다. 인류가 당장 눈앞에 있는 적만을 상대해서 그의 폭정을 방지하는 데 어느 정도 확실한 효과를 얻고 있다면 그를 주인으로 섬기고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동안에는 그들의 열망은 달성될 수 없었다. 국가의 권력을 제한해야 할 이유. 하지만 인류사의 발전 과정에서 지배자는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독립적인 권력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 때가 도래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국가의 여러 다양한 고위 관리들은 그들의 종복들이거나 그들이 대표로 보낸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존재들로 보였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정부 권력이 그들의 이익을 해치는 쪽으로 결코 남용되지 않게 하는 완벽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점차 대중정당이 존재하는 나라들에서는 임기가 정해진 지배자들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자는 이러한 새로운 요구가 정당 활동의 중요한 목적이 되었고, 지배자들의 권력을 제한하고자 했던 이전의 시도들을 상당한 정도로 대체하였다.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피지배자들이 지배 권력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투쟁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권력을 제한하는 것 자체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해 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권력의 제한은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그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오곤 했던 지배자들을 견제하는 수단이었고 또한 그렇게 보일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지배자들은 국민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국민의 이해관계와 의지가 그들의 이해관계와 의지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생겨났다. 그렇게만 된다면 국민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견제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없을 것이었다. 국민이 자기 자신에 대한 폭정을 일삼을 우려도 없을 것이었다. 지배자들은 국민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게 해야 하고 국민은 언제든지 지배자들을 쫓아낼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이 권력의 사용에 관한 모든 것을 정해놓을 수 있다면 지배자들에게 권력을 맡겨놓아도 안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안심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들의 권력은 국민 자신의 권력인데 단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집약시켜서 그들에게 맡겨놓은 것일 뿐이었다. 아마도 정서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유럽의 자유주의의 마지막 세대 가운데서 일반적이었고, 유럽 중에서도 대륙에 속하는 지역들에서는 여전히 지배적,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대륙의 정치 사상가들 중에서는 그들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부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눈에 띌 정도로 예외적인 부류에 속한다. 만일 이전의 권력의 제한해야 한다는 사상에 힘을 실어주었던 상황이 그 후에도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지속되었더라면 그런 사상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지배적인 정서가 되어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치나 철학 이론들도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패했을 때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결함들과 약점들이 성공했을 때에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중정부가 단지 꿈으로 생각되거나 옛날의 적의 까마득한 과거에 존재했던 것으로만 책에서만 읽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을 때에는 국민들이 그들 자신을 지배하는 그들의 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자명한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은 프랑스 혁명 같은 일시적인 일탈들에 의해서도 별로 동요되지 않았다. 그런 일탈 중에서 최악의 것은 대중적인 제도들의 지속적인 활동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발작적으로 일어나서 왕이나 귀족에 의한 전제 정치를 와해시키고 권력을 장악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의 민주공화국이 지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서 국가들의 공동체에서 가장 강력한 구성원들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정부는 국민이라는 기존의 위대한 존재의 관찰과 비판 아래 놓여지게 되었다. 이제는 자치라든가 국민 자신을 지배하는 국민의 권력이라는 문구들은 사안의 실상을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권력을 행사하는 국민이 그 권력 행사의 대상인 국민과 언제나 동일한 것도 아니었고, 자치라는 것도 각자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 의해 지배를 받았다. 또한 국민의 의지라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국민 중에서 가장 수가 많거나 가장 능동적인 집단, 즉 다수파 또는 다수파로 인정받는 데 성공한 사람들의 의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은 그들 중의 일부를 압제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밖의 다른 권력 남용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권력 남용에 대해서도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집권자가 공동체, 즉 공동체 내에서 가장 힘 있는 집단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정착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개개인에 대한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조금도 잃지 않는다. 이러한 사고는 사상가들의 지성에도 그리고 유럽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자신들의 현실적이거나 가설적인 이해관계에 불리하게 적용하는 저 중요한 계급들의 취향에도 똑같이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어려움 없이 자리를 잡아왔다. 그리고 이제는 정치 사상 속에서 다수파의 폭정은 사회가 늘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악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다수파의 폭정은 그 밖의 다른 폭정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 행해졌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깊이 숙고한 사람들은 사회 자체가 폭군이 되었을 때, 즉 사회가 자신의 구성원인 개개인들에게 집단적으로 폭정을 행할 때 그 폭정의 수단은 정치인들의 손을 빌려 행하는 것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는 자기 자신의 명령들을 집행할 수 있고 실제로 집행한다. 그런데 사회가 올바르지 않고 잘못된 명령들 또는 자신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일들과 관련된 명령들을 내리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의 폭정은 온갖 종류의 정치적 악재보다 더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것이 되고 만다. 그 복종은 통상적으로 정치적 압제에서와는 달리 극단적인 형벌들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개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아주 깊이 파고들어서 개인의 영혼 자체를 예속시킴으로써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거의 남겨놓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적 자유의 필연성, 따라서 공권력의 폭정을 막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배적인 여론이나 정서의 폭정도 막아야 한다. 또한 사회가 공적인 처벌 이외에 다른 수단들을 사용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념과 실천들을 그들의 행위 규범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함으로써 자신의 방식과 부합하는 개성이 발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능하면 자신의 방식과 부합하지 않는 개성이 발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능하면 형성되는 것조차 차단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격을 사회가 정한 방식으로 만들어 나아가도록 강제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집단의 의사가 개개인의 독립성에 합법적으로 간섭하는 데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규정해서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독재를 막는 것만큼이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수 불가결하다. 개개인의 독립성과 사회적 통제, 그러나 이 명제에 대한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견을 보일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느 지점을 그 한계선으로 삼을 것인가? 개개인의 독립성과 사회적 통제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실제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여전히 거의 모든 것이 미해결인 채로 남아있다. 자신의 존재를 어느 누구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일정 정도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어떤 행위 규범들은 먼저 법률을 통해 강제되어야 하고 법률로 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많은 것들은 여론을 통해 강제되어야 한다. 무엇이 그런 규범들이 되어야 하는가는 인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아주 명백한 것들 몇 가지를 제외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지금까지 거의 진척이 없었다. 시대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린 결정은 동일하지 않았고 한 시대 또는 나라의 결정은 다른 시대 또는 나라에게는 의아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특정한 시대나 나라의 사람들은 마치 이 문제에 대해 인류는 늘 동일한 생각을 해왔다는 듯이 자신의 결정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이 정해서 그들 가운데서 통용시킨 규범들은 그들에게는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옳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것으로 보인다. 거의 모든 사람이 빠져드는 이러한 착각은 관습이 지닌 주술적인 힘을 보여주는 예들 중에 하나다. 관습이라는 것은 속담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단지 제2의 본성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제1의 본성으로 잘못 받아들여진다. 관습의 이러한 힘은 인류가 서로에게 보고한 행위 규범으로서의 관습에 대해 아무도 의혹을 품지 못하게 한다. 또한 관습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각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이성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그러한 관습의 힘을 한층 더 완벽하게 강화시킨다. 사람들은 이런 성격의 문제들은 이성이 아니라 정서라는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이성은 불필요하다고 믿는 데 익숙해져 있고 철학자로 대접받고자 하는 일부 사람들은 대중의 그런 신념을 부추기고 더욱 조장해 왔다. 인간의 행동의 규율과 관련된 사람들의 견해를 결정하는 실제적인 원리는 모든 사람이 당연히 자기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하는 각 사람의 생각,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는 감정이다. 자기가 좋아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 즉 자신의 선호가 어떤 행동을 할 때의 자신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 하지만 어떤 행동에 대한 의사가 이성적인 근거들에 의해 밑받침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선호일 뿐이다. 그리고 이성적인 근거라고 제시한다고 하면서 단지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비슷한 선호를 그 근거로 제시한다면 마찬가지로 그것은 이성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선호 대신에 많은 사람의 선호를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다른 많은 사람들의 선호에 의해서 밑받침된 자기 자신의 선호가 그의 종교적 신조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도덕과 취향과 예절에 관한 자신의 모든 판단들에 대해 그가 가지고 있는 완벽하게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유일한 근거가 되고 심지어 자신의 종교적 신조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된다. 따라서 무엇이 칭찬받을 일이고 무엇이 비난받을 일인지에 관한 사람들의 판단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관련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영향을 주는 온갖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그 판단을 내리는 데 작용하는 원인들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일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을 결정하는 원인들도 그 수가 많다. 그러한 원인들로는 사람들의 이성도 있고 그들의 선입견이나 미신도 있으며 그들의 사회적 호감들이나 반감들도 작용하고 그들의 시기나 질투, 오만함이나 경멸도 요인이 된다. 그러나 대체로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 원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들, 정당한 것이든 정당하지 않은 것이든 그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어느 나라에 새롭게 부상한 계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도 도덕률의 상당 부분은 그 계급의 이해와 우월 의식에서 나온다. 스파르타인들과 그들의 노예들, 농당주들과 흑인 노예들, 군주들과 시민들, 귀족들과 평민들,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의 도덕률은 대체로 이러한 계급 이익과 우월 의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렇게 생겨난 정서들은 새롭게 부상한 계급의 구성원들의 도덕 감정과 그들 간의 관계에 작용한다. 반면 이전에 부상했던 계급이 세력을 잃거나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지배적이었던 도덕적 경서들이 지니고 있던 우월적 지위에 대한 반감과 문제 제기가 자주 생겨난다.
법률이나 여론에 의해 강제된 것을 행하고 금지된 것을 행하지 않는 행위 규범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큰 원리가 되어 왔던 것은 세속의 권력자들이나 신들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고자 하는 인류의 노예 근성이었다. 이 노예 근성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것이지만 위선은 아니다. 이 노예 근성은 완벽하게 진정한 혐오의 정서를 낳아서 사람들이 주술사들과 이단자들을 화형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한 사회의 도덕적인 정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아주 많은 기본적인 요인들 중에서 그 사회의 전반적인 분명한 이해관계가 큰 역할을 해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이해관계 자체보다는 거기에서 생겨난 공감들과 반감들이 더 큰 역할을 해왔다. 또한 한 사회의 이해관계와 별 관계가 없거나 전혀 관계가 없었던 공감들과 반감들도 그 사회의 도덕률을 결정하는 데 마찬가지로 큰 힘으로 작용해왔다. 규범의 주된 요인. 이렇게 한 사회 또는 그 사회에서 어떤 힘 있는 세력이 선호하는 것들과 기피하는 것들은 법률에 의한 벌칙이나 여론을 통해 모든 사람이 지키도록 강제되는 규범을 실제적으로 결정해온 주된 요인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사상과 정서에서 앞서 나갔던 사람들은 몇몇 세부적인 부분들에서 그런 것들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원칙적으로는 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들은 그 사회가 선호하는 것들이나 기피하는 것들이 개개인들을 규율하는 법률이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묻기보다는 그 사회가 어떤 것들을 선호하거나 기피해야 하는지를 묻는 데 더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단자들 전체의 자유를 옹호하는 보편적인 운동을 벌여나가는 것보다는 몇몇 특정한 분야들에서 자신들이 제시한 이단적인 견해들에 대한 사람들의 정서를 바꾸어 놓고자 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 여기저기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예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원칙적으로 더 높은 근거로 받아들여서 일관되게 유지해온 유일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의거한 사회적 정서였다. 이것은 많은 점에서 특히 도덕의식이라 불리는 것이 그릇된 것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두드러진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진지한 광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신학적 증오는 도덕 감정을 구성하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확고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보편교회라 부르는 것에 명예를 가장 먼저 부수고 나온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저 보편교회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견해의 차이를 거의 용납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쪽도 완벽하게 승리하지 못한 가운데 이 치열했던 싸움이 끝나고 각각의 교회 또는 분파가 원래대로 돌아가서 기존에 이미 갖고 있던 권리를 유지하는 쪽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다수파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안 소수파는 다수파로 개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종교적 견해의 차이를 용인해달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거의 유일하게 이 싸움을 계기로 해서 사회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이 광범위한 토대 위에서 천명되었고, 사회가 자신의 견해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에게 권위를 행사해서 다수파의 견해를 받아들이게 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은 공개적으로 반박되었다.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쟁취하는 데 기여한 위대한 저술가들은 대체로 양심의 자유는 절대로 포기될 수 없다는 자유라고 단언하였고, 한 개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해명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하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하거나 관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의 자유가 실제로 실현된 곳은 거의 없었다. 다만 종교적으로 무관심한 지역들에서만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논쟁으로 인해서 사람의 평온함이 깨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나마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확보되었을 뿐이었다. 종교적 관용이 가장 많이 허용된 나라들에서조차도 거의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은 관용에는 일정한 계기가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정치와 관련된 문제들에 있어서는 다른 견해를 지니는 것이 허용되지만 교리에 대해서는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파,
사람들을 모두 관용할 수 있지만 교황주의자들에 불린 가톨릭 교도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일신론자들이 유니테리언파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계시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관용이 허용된다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관용의 폭을 좀 더 넓히기는 하지만 하느님 및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그러한 관용을 거두어 들였다. 종교적 다수파의 정서가 한층 참되고 강력한 곳에서는 거기에 복종해야 한다는 주장의 강도는 거의 약화되지 않았다. 영국은 그 정치사로 인해 생겨난 특유의 상황으로 인해 유럽의 대부분 다른 나라들보다 여론의 멍에는 좀 더 무거운 편이지만 법률의 멍에는 좀 더 가볍다. 입법부나 행정부가 자신들의 권력으로 개인의 사적인 행위를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독립성을 지켜내고자 하는 어떤 정당한 관점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기보다는 정부를 대중과 반대되는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으로 보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국민 중 대다수는 정부의 권력이 곧 자신들의 권력이라거나 정부의 생각이 곧 자신들의 생각이라고 느끼지 못한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미 여론으로 인한 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개인의 자유는 정부로부터의 침해에도 노출될 것이 거의 틀림없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 법률로 규제되지 않아왔던 일들에서 새롭게 법률로 개인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시도를 한 것에 대한 반감은 여전히 상당히 크다. 이러한 반감은 정부에서 법률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법으로 통제하는 것이 합법적인 영역인가 아닌가와는 별 상관이 없다. 그러한 감정은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유익한 것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들에 적용되었을 때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잘못된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사실 개인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부적절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내는 데 사용할 공인된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결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의 개입으로 좋은 결과가 생겨나거나 사회 악이 고쳐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정부의 간섭을 촉구하고 나선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삶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는 영역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회악을 어느 정도 감수하는 쪽을 선호한다. 사람들이 특정한 사안에서 어느 쪽에 서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그들의 정서의 전반적인 방향, 그들이 특정한 일에서 정부를 개입해야 한다고 느끼는 이해관계의 정도, 정부가 그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그들의 믿음 같은 것들이 반면에 어떤 일들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 일들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일관되게 견지하는 견해가 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기준이나 원칙의 부재로 인해 이쪽을 택하든 저쪽을 택하든 틀릴 때가 많고 정부의 개입을 촉구한 것이 적절했거나 부적절했던 빈도가 거의 동일하다. 이 글의 목적. 이 글의 목적은 사회가 법률적 벌칙이라는 형태의 물리적인 힘을 수단으로 해서든 여론에 의한 도덕적 강압을 수단으로 해서든 개인을 통제하고 강제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규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원칙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 원칙은 인간이 자신의 어느 구성원의 행위의 자유에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유일한 것은 자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이라는 것이다. 무명화된 공동체가 자신의 구성원에 대해서 그의 의지에 반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경우는 오직 다른 사람들에 대한 유해를 막고자 하는 경우뿐이라는 말이다. 당사자인 그 구성원 자신의 물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이익은 그러한 개입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공동체가 개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구성원에게 더 좋다거나 그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현명하거나 심지어 올바른 조치로 본다는 이유로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거나 하지 말도록 강제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 이유들은 그에게 항의하거나 그와 논쟁하거나 그를 설득하거나 그에게 간청하기 위한 타당한 근거는 될 수 있지만 그를 강제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 그에게 해악을 가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그의 행위를 미리 차단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그것은 정당화된다.
사회는 한 사람의 행위 중에서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부분에서 개인의 독립성은 당연한 권리로 절대적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즉,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는 그 주권이 개인에게 있다. 이러한 논리가 오직 정신적인 여러 기능들이 이미 성숙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나 법안에서 정한 성인이 되기 위한 나이에 아직 도달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 다른 사람들의 돌봄이 요구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그들 자신의 행동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수고하셨습니다.